경마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2026년 4월 26일 일요일 경마. 여러분들은 지금 경마 놀자 한대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방송이고요. 절대 객관적일 수 없고 오로지 제 생각과 제 분석과 제 연구 그리고 제 취재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방송입니다. 참고하셔서 일요일날 경마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인기마는 왜 인기마이고 어떤 인기마를 부러뜨릴 수 있고 어떤 법병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일요일 경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요일 경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는 괜찮았습니다. 잠깐 볼까요? 요게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의 경주 성적인데 괜찮았죠? 더바가 메인 토요일 경마 잡아냈고요. 배당 좀 좋았어요. 근데 뭐 주력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고 이게 좀 좋았죠. A급 승부처가 8번이 3척을 하면서 전승식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뭐 준메인도 배당 영향가 없지만 적중했고요. 금요일날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적중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일요일날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중 나오는 예상가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제 다른 경마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제 방송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참고해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경마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전화 참 많이 옵니다. 뭐 저도 이 바닥에서 뭐 30년을 굴러먹다 보니까 취재도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물어보는 동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솔직하게 뭐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나는 뭐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나한테 듣는 사람들은 매출이 높으니까 제가 뭐 못나서 그러겠죠. 더욱더 매진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월에 1300 10마리의 마필들 출전을 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뻔하죠. 뭐. 2번, 7번. 편성이 좀 약해요. 대단한 말이 없죠. 근데 이 두 마필이 대단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번 컴플리트 퓨처는 4전을 뛰면서 지난번에 3착을 한번 했습니다. 나아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3착이 나 나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3착이었습니다. 물론 저력은 없었죠. 결승선 앞에서 박빙에서 거의 착차 없는 승부를 펼치면서 당시에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 인기 6위와 7위였으니까 그 경주 편성이 얼마나 개허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졌죠. 어쨌든 간에 얘도 인기 9위였으니까 다나운 로즈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가간의 똥집으로 말을 타면서 얘네들이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3쌍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어쨌든 컴퓨터 퓨처가 지난번에 뛴 거름만 놓고 본다면 괜찮았습니다. 이 마필은 10종일간 후미권에서만 전개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마방에서는 임기용 카드를 꺼내 들면서 초반에 좀 서둘러 보자 라고 했더니 의외로 버텨요. 자, 지난번과 똑같은 편성입니다. 더 나은 건 마필도 없고요. 뭐 대단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만 살려서 이번에는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잖아요. 그 선의권에서 붙여서 타면 이번에는 조금 더 컴퓨터 퓨처가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얘가 인기 1인데 이거 불안불안하죠. 이거 외삭기가 있죠. 그 외삭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계란형 제갈, 계란형 큰고리 제갈 이 제갈을 무지하게 많이 바꿉니다. 그러다가 반가지 큰고리 제갈을 또 끼죠. 이 반가지 큰고리 제갈을 꼈다 뺐다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말에 대한 믿음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끼면 좀 나은 것 같았는데, 또 지랄이야. 그래서 또 빼봤어. 또 빼니까 또 지랄이야. 최근에 뛴 거는만 보면은 뭔가 애매하게 뛰긴 하지만은 늦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워낙에 외삭기가 있는 말인데, 지금 게이트가 7번이잖아요. 안쪽도 아니고. 이거 불안불안하죠, 사실. 뭐, 말이 워낙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끝이 나도 이상할 건 없지만, 이렇게 외사하는 말들은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죠. 그래서, 인기만을 놓고 봤을 땐 2번과 7번을 놓고 보면, 뭐, 2번도 별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2번이 조금 더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개판으로 타면, 뭐 없죠, 솔직히. 뭐 세명 피크도 솔직히 대단하게 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올라왔던, 뭔가 이렇게 서둘러서 뛰면은 결정력이 안 나오고, 그냥 대충 타다가, 말들이 좀 쓴다? 그러면 좀 올라오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5번이 어부지리성 입상을 한번 노려볼만 하고요. 보병은 8번인데, 참고 있으면 한 발 쓰죠, 사실. 지난번에 그 1월 25일 날 3착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사실 경주가 조금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직선주로 끝걸음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마피를 가자고 한다든가 마피를 몰아대면 말이 안 뜁니다.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오는데 우리 변태 옥성이 형이 과연 그렇게 탈지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탈 것 같은데 막 몰아붙일 것 같은데 어쨌든 8번마 라이징 윈드도 이렇게 잡혔지만 편성상으로는 무지 못한다. 이 두 마리가 보병으로는 적당하다. 2번 놓고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번은 충마로 놓고 7번으로 끝나면 최저배당이겠죠. 근데 이거는 좀 불안하고 5번과 8번을 보병으로 보면서 두 마필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설계 먼저 이경주가 되겠고요. 이건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났죠. 뭐 사실 그렇게 끝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10번과 11번. 이 나올 오로라가 조금 더 낫죠. 뭐 실전에서 3착 한번 하고 2착 한번 했는데 뭐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편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고요. 뭔가 이렇게 외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이마필은 주행 검사를 2번 보는데 한 번은 불합격을 당합니다. 늦발하고 나서 이제 불합격 당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순발력이 보강이 되면서 경주풀이가 상당히 쉬워졌죠.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 데뷔전 때는 중위권에서 약간 외측으로 기대는데 탄력은 있었고요. 그 기대니까 이제 안쪽에 쳐박아놓고 뛰었죠. 4월 4일 날은 안쪽에 쳐박아놓고 뛰니까 탄력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편성도 약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다만 외곽에서 또 안쪽으로 못 들어가 버리면 그게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다른 마피들이 워낙에 별거 없기 때문에 10번만 나올 오로라는 좀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요. 11번만 글로벌 랜드도 못 뛰는 말은 아니죠, 사실. 근데 이게 초반에 느리지 않은데 선위권에 붙이면은 약간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죠. 그래서 아예 깡바닥에서 추입했을 때가 좀 더 난데 이마필을 워낙에 잘 아는 CC1 기수이기 때문에 뭐 레이스의 흐름에 따라서 또 외곽이기도 하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이제 꾸준하게 밀어대니까 말이 좀 덜 뛰더라고요. 근데 뭐 CC1이니까 CC1은 좀 참고 타는 데는 저는 장추위보다는 CC1이 좀 더 둘 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CC1에게 점수를 더 주고요. 일단 편성이 약하잖아요. 참고 있다가 한 발 딱 쓰면 10번하고 11번의 동반 입상도 어느 정도는 유력하다. 다른 마피들이 대안이 크게 없어요. 뭐 1번과 PP짱 정도가 팔리는데 PP짱은 사실 지난번 경고 때 깜짝 3착이죠. 깜짝 입상이죠. 솔직히 이렇게나 뜰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었었고 보여준 거림이 하나도 없었는데 약간 올라오기는 해요. 말이 이렇게 늦발하고 이제 직선에서 올라오는 거림이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중흥미권에 밀린 상태에서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 당시에 망사농 가면을 뺐었죠. 이게 도움이 된 건가? 어쨌든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PP짱은
뭐 나아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느냐, 또 있다가 보고요. 여기서 배당이 나온다면은 얘는 뭐 그냥 결정력이 없으니까 2번만 역전의 히트를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좋아졌죠. 이게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조교를 전혀 수능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마필인데, 지난 3월 28일 날 조교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배당판에 바람이란 바람은 다 불고 아주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죠. 인기 2위까지 팔렸는데, 물론 이제 편성이 워낙에 허접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굉장히 무기력했죠. 뭐 말이 전혀 안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는 선두권 가담이 되자 나중에는 이제 시종일관 외곽에서 중위권을 밀리고 직선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당시에는 10번 게이트, 이번에는 안쪽 2번 게이트입니다. 선두권을 물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지난번에 좋았던 마필이 꼭 그 경주가 실패를 하면 다음 경주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역전의 히트는 나아졌다. 이번에는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0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11번도 어느 정도. 이게 최저배당으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두 마필을 가지고 3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번이나 2번, 7번과 델타 최강은 좀 불안하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이 경주는 좀 깔끔해 보입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3경주가 되겠고요. 이것도 뭐 그냥 인기마들을 인정하는 게 속이 편한데 꼭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3마리가 거의 4마리 팔립니다. 사파저도는 5번, 7번, 8번, 10번 이렇게 팔리죠. 5번을 충마로 좀 인정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마필이 2월 26일 날 주행검사를 볼 때는 고차성 늑발을 했습니다. 채찍을 대면서 끌어올렸었고요. 애매하게 늑발을 할 것 같은데 막판에 콧걸음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좀 뛰겠지 했는데 3월 21일 날 외곽에서 늑발 안 했죠. 근데 늑발을 안 하는데 갖다 붙여놓고 뛰니까 자꾸 안쪽으로 기대요. 그래서 직선에서도 계속 안쪽으로 기대는 말을 제철이가 오른고삐를 틀어주면서 빼서 탔죠. 그리고 나서 우승입니다. 기록은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직선으로 해서 안쪽으로 기대도 주의를 받았는데 결국은 승급전이잖아요. 당시에 모래를 맞고 뛰었는데 모래 반응도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의 기대감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좀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이번에는 뭐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선두권에서 좀 더 차분하게 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탄다면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건 있어요. 7번은 초월만은 원래 이거 늑발했던 말인데 최근에 순발력 보강이 되면서 꾸준하죠. 근데 뭐 이 마필도 뭐 대단하게 뛰는 걸음은 아니라서 지난 2월 15일 날 경주에서 선일권 가담에 외곽 가담했을 때 전개도 어렵게 안 풀었는데 걸어갔죠. 앞선 말들의 흐름이 빨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좀 빠르게 흘러가면 또 퍼지나요? 어쨌든 간에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꾸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여유가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얘는 추입이죠. 그것도 안쪽 추입. 지금 몇 번을 지금 계속 외곽 추입도 아니고 안쪽을 파고들어서 추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입마들이 상당히 불안하죠. 뭐 근데 끝걸음이 없었던 마필도 아니고 최근에 우인철 기수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추임마가 부담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힘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제 또다시 이게 바깥쪽보다는 안쪽을 선호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우인철 기수가 몸싸움에서 좀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추임마는 올라와야지 올라오는 건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좀 불안하긴 하죠. 10번은 카우보이 삭스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얘는 좀 기복이 좀 심하죠. 발을 안 바꿉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외삭기가 있다 보니까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럼 10번만 카우보이 삭스의 입장에서 여기서 잘 뛰려면 선행을 가는 게 가장 낫죠. 근데 이게 초반에 밀려버리면 후미코까지 밀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10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있는 발빠른 뭐 3번이라든가 5번, 뭐 7번, 4번 이런 마피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담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에도 안말 경주에 나와서 선두권에 가담했다가 코너 돌면서 자기가 먼저 치고 나왔죠. 근데 치고 나왔으면 그 스피드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발을 못 바꾸니까 또 밀려요. 다시 이제 다른 말이 옆에 붙으니까 발을 바꿉니다. 그러고는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뭔가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좀 찝찝하죠. 어쨌든 인기마인 요 네 마리가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 이 안에서 끝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뭔가 뭐 기대는 마필, 추입을 안쪽으로 해야 되는 마필, 결정력 없는 마필, 외세하는 마필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막권이 상당히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얘가 조금 의심이 돼요. 얘 선두권 가담할 수 있죠. 뭔가 2% 결정력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번 경주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의외로 괜찮습니다. 또 경주 경험도 풍부하고 3번이 나가면 4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복병으로는 좀 더 낫다. 5번은 조금 충마를 좀 재밌게 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다 거기입니다. 8번, 10번. 근데 뭐 또 안 살 수도 없고. 네. 복병. 이거 막권 구멍수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먼저 4경주가 되겠고요. 요거는 제 추천 경주. 네. 관심을 가지는 경주다. 파이터. 네. 인기 1위죠. 네. 이 경주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파이터 때문입니다. 잘 뛰었죠? 네. 최근에 보면은 승급전에서도 안쪽을 파고들면서 끝걸음이 남았기 때문에 잘 뛰었습니다. 자, 이번에 외곽에 지난번에 안쪽이었었고 57.5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10번마 파이터를 충마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뒤로 돌리고 이 경주에서 좀 기회를 맞이한 마필을 노리고 있고요. 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어서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지는 이유는 충마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번이 오면 좀 덜 먹고요. 10번이 부러지면은 상당한 큰 배당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 컨디션 보고 현장에서 잘 마무리해서 고배당 막권으로, 배당 막권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호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뜻 보면 위에 드러났잖아요. 오썸캔. 슬링스타.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뭐 볼 것도 없는데. 오서킹을 한번 봅시다. 이 마필은 작년 12월 달에 2차가 한번 되죠. 인기 1위로 팔리고. 선입권 가담하고 코너 돌면서 탄력도 나왔어요. 이 마필을 취재해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혼자 뛰면 안 되고 붙여 뛰어야 된다. 앞에. 너무 늘어져 있으면 잘 안 따라간다. 그리고 경주를 포기한다. 선입권이나 선행을 가면 의외로 많이 버텼어요. 이 두 번의 이착이 다 그랬습니다. 12월 달에 선행 갔고 1월 25일 날 선행 나섰고요. 근데 선행을 나서니까 좀 덜 뛰어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무뎌지면서 이착을 차지했는데 당연히 뭐 인기마가 됐죠. 3월 7일 인기 1위가 됐고 중위권 가담을 하고 직선에서 걸어갑니다. 질병도 없었고요. 뭐 질병이라고 해봤자 뭐 부종인데 부종은 뭐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자리를 잡고 흐름이 좋았는데 재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재결에서는 자리를 잡고 흐름이 좋았는데 동말에게서 뛰려는 의지가 없는 느낌을 받았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뛰더라. 그래서 부담 중량 2.5kg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 탔죠? 인철이가 탔잖아요. 감량받고 원래 우인 쪽에서 마이너스 2kg 감량이에요 지금. 네. 이제 많이 승수가 쌓여서 그런데 감량 이점에 선행까지도 한번 늘어볼 수 있는 편성이니까 유리한 건 맞죠. 근데 선행을 낙관할 수는 없죠. 여기 빠른 말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스트 비치도 빠르고 스링스도 빠르고.
객관적으로는 얘가 더 빨라요. 얘가 나가고 2번만 따라가면은 뭐 그렇게 전개한다면 뭐 지난번 때보다는 조기가 나아졌으니까 조금 더 들 것 같고요. 3번 슬링스타도 원래는 선행형이었죠. 근데 선행가가 자꾸 걸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취재에 들어갔더니 이거 각질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각질 변경할 거다. 그리고 각질 변경한다고 해놓고 휴양했죠. 그리고 나서는 인기 돌아왔을 때 11월 달이었나요? 인기말을 팔렸었고 그 다음 경주부터는 승승장구 또다시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2월 달 이후에 공백기가 생겼는데 이게 다리가 안 좋으니까 참 애매하긴 해요. 근데 각질 변경에 성공한 마필이라서 무시는 못하겠고 어쨌든 도전용은 있다. 이번 3번의 인기 막권이 그대로 뭐 끝이 난다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3번마 스링스타는 현장에서 체중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조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재밌게 보는 마필이 있어요. 7번마 한마디 말도 그리고 8번마 학생 가이로.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공격적으로 간다면 두 마필을 좀 충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한마디 말도는 순발력이 있죠. 얘는 뭐 능력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선입권에 붙여서 어리버리 버티기를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에는 중위권이었었는데 의외로 꾸준하게 힘이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3월 2일 날부터 이제 재가를 바꿨는데 반가지 재가를 뺐죠. 그 다음에 이후에 좀 적응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젠 따라가도 힘을 쓴다. 지금 뭐 한마디 말도는 이번 경주 한마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할 필요 있겠고요. 8번마 학상 카이로는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늦발동이 걸리니까 직전 경주 때 CC1 기수가 좀 무리를 해서 선두권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뭐 워낙에 느린 레이스이기도 했고 근데 막상 선위권에 가담을 하니까 끝걸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좀 차분하게 있다가 자신의 힘을 비축한 상태에서 한 발을 쓰는 게 가장 나았구나 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죠. 얘네들이 빠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니까 안쪽에 있는 마필들 보내놓고 한 중미권? 네, 여기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설경마 5경주는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한 번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전개가 유리하니까. 하지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7번과 8번. 이 두 마필을 좀 공격적으로 축으로까지 한번 염두에 둬보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마무리해서 어떤 마필을 축마를 놓고 공략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팔리잖아요. 네, 요거. 라운 스나이퍼. 이건 이렇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사실. 11번 라운 스나이퍼. 충마일까? 네. 저는 충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약하기도 하고, 라운 스나이퍼가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전개가 좀 쉽다는 이유로 조금은 더 팔리지만 사실 라운 스나이퍼는 결정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죠. 좀 애매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나갔다는 부분도 지난번에는 안쪽 2번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경주였었고 편성도 약했기 때문에 선전이지 하위군에 완전 개편성에서 이렇게 우승했다고 라운 스나이퍼가 무슨 능력바처럼 팔리지만 이렇게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뿌러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 한 3마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한다면 얘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경마 6경주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경주인데요. 어차피 11번이 부러지면 큰 배당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충마를 11번을 놓고 하는 경주가 아니니까 먹을 만한 배당이 있을 거예요. 서울경마 6경주는 한대관의 추천 경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7경주고요. 이거 뭐 대상경주인데 뭐
안말 대상 경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대상 경주, 제가 뭐 요즘 안말 대상 경주를 말을 할 때마다 말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뭐 작년에 뛰었던 말들, 재작년에 뛰었던 말들 다 뛰잖아요. 계속 대표적으로 이 라운 포레스트. 참, 이게 언제적 라운 포레스트입니까? 지금 6세인데 이렇게 안말들의 자원이 안말 장려 정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없습니다. 말이 안타깝습니다. 라운 포레스트는 지난번 경주 때 저희가 잡았었죠. 그래서 이 보령라이트 킹과 라운 포레스트 적중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기가 막히게 레이스가 풀렸죠. 안쪽이 열리면서 안쪽 하다가 한 발을 썼는데, 자, 경주가 1400입니다. 얘한테는 불리하죠. 모래도 잘 못 맞고. 근데 짧아. 차라리 길면은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돼서 포지션에 힘 한 배를 하는데, 짧으니까 초반에 좀 힘을 써야 되잖아요. 막판에도 힘을 써야 되고 몰아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거 이번에 이렇게 잡혔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좀 추천하기가 좀 뭐합니다. 재밌게 보는 마필은 13번 사탕소녀, 그리고 14번마 플라잉스타, 4번 글라디우스, 그리고 6번은 뭐 어차피 얘기할 거고, 이렇게 재밌게 봅니다. 사탕소녀는 제가 솔직히 지난번 경주 때 별거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 되겠어. 1등급에서도 벅벅 기는데 뭐 아니던데. 너무 잘 뛰던데. 취임력을 보여줬고, 이게 안말들 사이에서는 제법 강단 있게 뛰어요. 얘는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마필. 라운 포레스트와 함께 안말 대상 경주에 많이 나갔단 말이죠. 전개적인 이점이 있고 짧은 거리가 더 나아요. 얘가 문제인데, 얘가 선입을 갈 수 있잖아요. 이 1800을 지난번 경주 때 오래간만에 나와서 전혀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고, 또 마필의 조교도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거리도 1400으로 줄였고요. 또 안쪽 게이트. 뭐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뻔하잖아요. 뭐 크라운 함선과 오늘도 스마일, 뭐 한샘 브레이싱, 뭐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그 마필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4번마 글라디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얘들 말고도 15번 보령라이트 퀸도 팔리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보령라이트 퀸을 놓고 했었는데, 이게 늦발동이 걸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1400m가 절대 유리할 게 없죠.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데, 그나마 좀 안쪽이면 좀 난데, 중위권에 뭉쳐서 갈 때, 이 외곽이다 보니까 최후위권까지 밀릴 여지가 상당히 높죠. 이번에는 조금 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7경주는 6번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순분서대를 한번 써보면, 서울의 4마리. 요 마필들을 좀 더 조합을 하겠고요. 4번이나 13번, 이런 마필들을 충마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경마저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경마 8경주고요. 이 경주가 다우바가 메인입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경주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경주만큼은 잡고 가자. 이게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입니다. 프리더원, 그리고 마음 하나, 이렇게 팔리죠. 일단 3번, 8번이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아요. 배당판을 보면. 저는 이 맞고는 깨졌다고 봅니다. 이렇게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아예 지우고도 한번 갈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림수의 마필들 한 두 마리 있는데, 그 마필 중에서 여기서 축을 정할지, 아니면 여기서 축을 정할지,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제대로 한번 축 세워서 더바가 메인 승부처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 마지막 끝장 승부처고요. 추천 경주인데,
이것도 7번, 8번이 최저배당이잖아요. 전 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송강한테자는 지금 충마로까지 팔리는데 지금 정점인 건 맞아요. 최근에 뛴 걸음을 보면 이 정도였었나 송강한테자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자꾸 부담량 올라가잖아요. 이게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고요. 드래곤 킬러는 참 이상한 전개를 했죠. 지난번 경주를 보면 물론 이제 드래곤 킬러가 이제 입상을 했지만 송강한테자한테 이 마치를 졌는데 그 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행을 가려고 했는데 초반에 못 나갔죠. 그걸 무리하게 선행을 간 겁니다. 중간에 끌고 올라가서. 무리한 선행이 패인이었죠. 근데 CC1 같은 기수가 이렇게 무리하게 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행을 가서 뭔가를 해보라는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뛴 거고, 선행을 편하게 가면 굉장히 잘 뛰는 마필이죠. 하지만 지난번에는 선행 전개 자체가 원체꼬였던 경주기 때문에 뭐 제대로 뛰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번에도 뭐 선행을 공략을 할 생각이고 선행을 나선다면 좀 더 좋겠지만 3호 벌게스타가 좀 더 빠르죠. 그렇다면 3호 벌게스타가 선행 경합에 나선다면 지난번과 똑같은 결과, 지난번처럼 막 싸우는 결과 이런 게 나온다면은 얘도 그렇게 안정적인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뭐 7번과 8번을 다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충마로는 놓지 않고 다른 마필을 좀 더 강력하게 보면서 이번 경주를 끝장 승부처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겁죠? 많이 싱거울 것 같은데 뭐 양념을 칠 게 없습니다. 원평 스킷.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200까지만 됩니다. 그냥 마방에서 계속 1200만 쓰는 거죠, 사실. 이미 1200에서도 거의 한계를 드러냈죠. 매번 끝걸음이 묻어집니다. 직전에도 묻어졌고. 근데 묻어지는데 다른 말들이 못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부러질 것 같은데 계속 1200만 나와서 뭐가 나가서 비벼줬으면 좋겠는데 마땅하게 비빌 것도 없고 뭐 7번가 공백기는 스팔타가 좀 더 빠른데 좀 더 빠른 건 아니고 경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경합을 할까요? 근데 4번을 매번 놓고 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자꾸 무뎌지니까 부러질 것 같은데 재비있게 보는 마필은 9번과 11번. 이거 지난번에 이상하게 탔죠. 충분히 붙일 수 있었는데 제어반하고 1200 추임만데 의외로 괜찮고요. 지난번에 검도 많이 남았고 모든 조건은 꾸준하게 뛰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3착했는데 지난번에 점핑 추전이었습니다. 부담점을 낮추기 위해서 점핑 추전한 거고 그때 3착을 하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2등급에 승급한 거예요. 승급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마리가 팔리기도 합니다. 근데 얘를 놓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11번마 엑설런트 탄이고 7번마 스팔타도 의외로 많이 살아났어요. 이거 선행마잖아요. 4번이 도주식으로 내빼버리면 얘가 따라가다가 선행 아닌 선입으로 가지만 거의 선행처럼 탈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면 7번.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놓고 하고 싶진 않아요. 9번이나 11번 중에서 11번을 놓고 뭐 3복을 하든 3쌍을 하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경마가 결과로 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저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